깊은 밤 도시의 불빛 아래 한적한 미용실, 세상의 모든 머리카락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간판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미숙 씨는 오늘따라 유난히 고단한 표정으로 텅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위가 들려 있었지만 그 가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사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머리카락은 마법처럼 생명을 얻었고 그녀의 미용실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세련된 스타일 감각과 섬세한 손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소통 능력으로 그녀는 마법의 손 미용사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예약은 몇 달치나 밀려 있었고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하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는 낡은 거울만이 그녀의 지친 모습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용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카운터에는 먼지 쌓인 예약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새로운 이름이 적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전부였던 어린 딸 민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지는 미숙 씨가 가장 아끼던 붉은색 머리핀을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붉은 머리핀은 미숙 씨가 첫 월급을 받아 직접 사준 것이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민지는 늘 그 핀을 소중히 여겼고 잠시라도 떼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와 미숙 씨의 미용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외출한 사이 미용실에 화재가 발생했고 민지는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가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후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미용실 잔해 속에서 그녀는 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만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그녀의 삶의 모든 의미를 앗아갔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딸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깨어나면 민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미숙 씨는 미용 가위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만질 때마다 민지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뜨거운 열기구 앞에서 불길에 휩싸였던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위만 잡으면 손이 떨렸고 염색약 냄새조차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섬세한 움직임을 기억하지 못했고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미숙 씨는 폐허가 된 미용실을 겨우 다시 열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간신히 미용실의 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미숙 씨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미용실은 마치 그녀의 내면 세계처럼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고객들은 미숙 씨의 변해버린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쓸쓸히 미용실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미용실 의자에 앉아 시간만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비오는 늦은 오후 한 소녀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고 해진 교복 차림의 소녀는 머리카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잡초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 머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머리를 보고 자꾸 놀려요. 제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서요. 소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숙 씨는 소녀의 머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불에 그을린 듯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민지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 씨의 머릿속에는 민지의 머리카락이 불길에 휩싸였던 끔찍한 기억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고 손에 쥐고 있던 가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는 순간적으로 가위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마치 도움을 간청하는 민지의 눈빛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소녀의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민지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도움이 필요한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미숙 씨는 소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되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소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아빠는 없고 제가 동생들을 돌봐야 해요. 미용실 갈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머리를 잘라봤는데 그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머리를 보고 도깨비 머리라고 놀려서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소녀의 이야기에 미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녀의 모습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잃은 슬픔에 갇혀 자신의 아픔만을 보고 있었지만 이 소녀는 더 큰 아픔 속에서도 동생들을 보살피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를 위해 다시 가위를 잡겠다고.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그녀는 소녀에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정성껏 머리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손상된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정성껏 트리트먼트를 해주었으며 소녀의 얼굴형에 어울리는 단정한 단발머리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끝은 다시 살아난 듯 섬세하게 움직였고 가위 소리는 오랜만에 경쾌한 리듬을 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미용사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본 소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제 머리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다니.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 안 받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소녀는 미숙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소녀의 밝은 미소는 미숙 씨의 마음속 깊이 박힌 슬픔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친구들을 데리고 미용실을 찾아왔고 소녀의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녀가 학교에서 자신의 변한 머리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소녀의 머리가 예쁘게 변한 것에 놀랐고 미숙 씨의 미용실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미숙 씨의 미용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미숙 씨의 실력에 감탄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미숙 씨는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단순한 미용 서비스를 넘어 마음의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민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 슬픔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미숙 씨에게 사랑하는 딸이자 동시에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존재였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아침 민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용사가 될 거야.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는 이 가위를 잡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거야. 그녀의 다짐은 굳건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숙 씨를 향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성은 미숙 씨에게 낯익은 붉은색 머리핀을 선물했습니다. 핀은 오래되었지만 소중히 간직된 듯 윤기가 흘렀습니다. 원장님, 이 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늘 머리에 꽂아주던 핀과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원장님께 받았던 바로 그 핀인지도 모르겠어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붉은색 머리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핀은 민지가 가장 아끼던 핀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핀의 한쪽 귀퉁이에 새겨진 작은 별 모양 각인은 자신이 민지에게 사주었던 그 핀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미숙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미용사 아줌마가 저희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 머리를 다듬어 주곤 했어요. 그때 저의 엉망진창인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셨던 그분이 바로 원장님이셨어요. 원장님은 제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시고는 이 붉은색 머리핀을 제 머리에 꽂아주셨어요. 그때 원장님은 제게 내가 이 핀처럼 빛나는 아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원장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고 아직도 그 말씀과 그 핀을 잊지 못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원장님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었고 저도 원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미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건 원장님께 직접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혹시 원장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를 잃은 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붉은색 머리핀. 그 핀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핀은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선물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숙 씨는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 우리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자. 그 후 미숙 씨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과 함께 정기적으로 보육원과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이제 희망을 가꾸는 미용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잃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 그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희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민지의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민지야,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너의 목까지 그리고 너의 꿈까지 엄마는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될 거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갇히지 않고 너를 통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거야. 그녀의 미용실은 오늘도 따뜻한 불빛을 밝히며 세상의 모든 머리카락이 쉬어가는 곳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거쳐간 모든 머리카락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삶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미용사의 슬픈 사연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아픔을 극복하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인간의 아름다운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슬픔의 흔적이 아닌 치유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숙 씨의 미용실을 찾으며 단순히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가슴에 묻고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봉사와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마법 같은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의 미용실은 그저 그런 평범한 미용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를 얻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미숙 씨의 미용실을 기적의 미용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숙 씨는 미용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며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선행은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이제 지역 사회의 사랑방이자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민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숙 씨의 미용실은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미용사 미숙 씨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미용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슬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깊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의 미용실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바로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마음을 통해 세상에 더 많은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민지가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고 믿으며 민지의 목까지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나는 별처럼 그녀의 미용실은 마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치유의 공간이 되어 지친 이들에게 쉼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고객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소통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때로는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으로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 그 아픔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통해 얻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미용사이자 삶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댓글 창에는 미숙 씨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사연이 줄을 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이제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녀의 가위는 더 이상 슬픔의 잔재를 자르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창조하는 마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처럼, 별처럼.